당신이 우리 아들 것에 있었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아들만 죽었어? 어머님,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당신은 멀지. 당신이 우리 아들 것. 새벽 5시 반, 윤서진의 하루는 알람 소리 없이 시작됐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이불을 살며시 걷고 일어나 작은 원룸의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싱크대 옆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찬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다. 서진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일은 그녀에게 하루의 첫 번째 의식과도 같았다. 엄마, 물소리.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루였다. 쌍둥이 중 오빠인 하루는 언제나 동생 하림보다 먼저 일어나 엄마를 찾았다. 서진은 돌아서며 조용히 웃었다. 아직 일찍이야. 조금 더 자도 돼. 엄마는요? 엄마는 도시락 싸야지. 오늘 하루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어줄게. 하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도마 앞에 섰다. 계란을 풀고 당근을 잘게 썰고 밥을 꾹꾹 눌러 담았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서진은 충분히 행복했다. 7시가 되자 아이들을 깨웠다. 하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오빠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 두 아이는 닮은 듯 다른 성격이었다. 하루는 조용하고 신중했고 하리는 밝고 수다스러웠다. 아침 식탁에서 하린이 제잘거렸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인데 선생님이 우리 그림 칭찬했어요. 정말? 우리 하린이 대단한데? 오빠 그림도요. 하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좁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서진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에너지였다.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운 뒤 서진은 식당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하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지만 요즘 들어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있었다. 서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일했다.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반찬을 준비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깐의 여유가 생겼고 그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우는 일까지. 서진의 하루는 쉼없이 흘러갔지만 불평은 없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서진은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고,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시부모와의 관계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 이후로 시부모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장례식 날 시어머니 한미정은 서진을 똑바로 보지도 않았고 시아버지 고인아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서진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오해는 깊어졌고 서진은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밤늦게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서진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까?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대답은 알 수 없었지만
서진은 그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오늘을 살아갈 뿐이었다. 이틀 뒤 식당 사장님이 서진을 따로 불렀다. 주방 구석 작은 사무실에서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서진 씨, 미안한데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다. 완전히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 5일을 주 3일로 줄이려고요. 정말 미안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사장님도 괴로워 보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주 3일 근무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월세, 유치원비, 생활비. 아무리 아껴도 빠듯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겨울이라 구인이 많지 않았고 아이들 때문에 시간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인터넷으로 구인 정보를 뒤졌다. 카페, 편의점, 마트. 지원할 곳을 골라 이력서를 보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뭐라도 되겠지.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마트에 갔다. 장을 보는 중에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시아버지 고인환이었다. 서진의 발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인환은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한미정도 함께 있었다. 엄마, 왜 안 가요? 할인이 손을 잡아당겼다. 서진은 재빨리 다른 통로로 방향을 틀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시부모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고인환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멈칫했고 서진도 얼어붙었다. 3초쯤 지났을까? 고인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서진도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마트를 나온 뒤에도 서진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했다. 한편 고인환은 아내 한미정에게 말했다. 여보, 방금 서진이 있었어. 그래. 한미정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각자의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고인환은 서진의 수척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있던 두 아이의 밝은 웃음을. 그는 문득 깨달았다. 서진은 여전히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한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다. 웃고 있는 아들, 서진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한미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대상이 서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감정이 정당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했나? 한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인환은 아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서진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다. 며칠 뒤 서진은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작은 카페였는데 사장이 시간 융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희망적이었다. 면접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서진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고인환과 한미정이었다. 서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또다시 요동쳤다. 피할까, 인사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런데 시부모도 서진을 발견한 듯 걸음이 느려졌다. 고인환은 한미정의 팔을 살짝 잡았다. 저기. 한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장례식 날 차갑게 내뱉었던 말들.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이 얼마나 서진을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사과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결국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 서진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면접은 잘 봤다. 사장은 친절했고 서진의 상황을 이해해줬다.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할인이 씩 웃으며 말했다. 서진은 딸을 안아 올렸다. 응, 엄마 세일 구했어. 와, 축하해요. 하루도 조용히 웃으며 엄마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고인환과 한미정은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서진이를 봤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너무 오래 미뤘어. 고인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강해 보였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한미정의 제안에 고인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더 늦기 전에. 두 사람은 그날 밤 용기를 내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는 막연했다. 그저 진심을 전하면 될까? 사과하면 될까? 답은 없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주말, 서진은 엄마 박경순이 사는 집을 찾았다. 경수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서진이 자주 들르지 못해 미안해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어머,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경수는 손주들을 꼭 안으며 웃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도왔다. 점심을 준비하며 경순이 물었다.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다. 경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야. 엄마, 괜찮아요.
시댁 쪽은 아직도 연락 안 하니?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경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쪽도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냥 내 생활 묵묵히 하면 돼. 언젠가는 저쪽에서 알게 될 거야. 경순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서진은 엄마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다. 밥을 먹으며 아이들은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고 경수는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웃었다.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엄마의 말을 곱씹었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쉽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어쩌면 정말 언젠가는 시부모와의 관계도 풀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난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지만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본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내일도 힘내자. 노트를 덮고 불을 끈 서진은 천천히 잠에 들었다. 내일은 새 직장 첫 출근이었다. 조금 떨렸지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편 고인왕과 한미정은 며칠째 서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고 있었다. 전화를 걸까, 직접 찾아갈까, 편지를 쓸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서진에게 미안하다는 것, 그리고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것. 그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새 직장 카페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사장은 친절했지만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빴다. 서진은 빠르게 적응하려 했지만 실수가 잦았다. 주문을 헷갈리거나 음료를 엎지르는 일이 생겼다. 동료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서진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이틀째 되던 날 서진은 잔뜩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을 눈치챘다. 엄마, 힘들어요? 하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요. 할인이 씩씩하게 말했다. 두 아이는 엄마를 위해 작은 그림을 그렸다. 색연필로 알록달록하게 칠한 그림에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서진은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마워, 우리 아가들. 서진은 두 아이를 꼭 안았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서진은 카페 사장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서진 씨. 다들 처음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사장의 격려에 서진은 조금 안심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집중했고 실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하루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기침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이틀째 되자 밤새 기침이 계속됐다. 서진은 잠을 설쳤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당장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하루야, 많이 아파? 괜찮아요, 엄마. 하루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창백한 얼굴이 서진을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서진은 결국 카페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부탁했다. 물론이죠. 아이가 우선이에요. 사장의 배려에 감사하며 서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조금 있었다. 서진은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다. 하리는 오빠 걱정에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오빠 괜찮아질 거야. 그치, 엄마? 응, 금방 나을 거야. 서진은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부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지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서진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다. 한편 고인환과 한미정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이웃 김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사장은 예전부터 서진을 알던 사람이었다. 서진 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맨날 아이들 손잡고 지나가는데 얼굴은 피곤해 보여도 아이들한테는 항상 웃어요. 그리고 물건 쌀 때도 꼭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김 사장의 말에 한미정은 가슴이 뜨끔했다. 아이들도 참 착해요. 엄마 말 잘 듣고 서로 챙기고. 그렇게 키우기 쉽지 않은데. 고인환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김 사장의 말이 계속됐다. 요즘은 세일 구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 서진이가 아들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고인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아들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하지만 슬픔에 빠진 두 사람은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화살이 서진에게 향했던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매정했어. 한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인환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늦지 않았어.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야. 진심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 두 사람은 그날 결심했다. 다음 주말 서진의 집을 찾아가기로. 손주들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서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날 밤 한미정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사두었던 작은 선물들이었다. 아기 옷, 장난감, 그림책.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선물들이었다. 한미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줄 수 있을까? 고인환은 아내를 안아주었다. 줄 수 있어. 우리가 용기만 내면 돼.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으며 문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다. 아버님, 어머님, 서진아,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인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원룸이 더 좁게 느껴졌다. 서진은 서둘러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끓였다. 손이 떨려 찻잔이 덜컹거렸다. 할아버지다. 할인이 소리쳤다. 아이들은 시부모를 기억했다.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으니까. 한미정은 손주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 얼마나 컸니? 할머니도 왔어요? 하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인하는 손주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 보러 왔어. 서진은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시부모와 마주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아, 우리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아들 잃은 게 너무 슬퍼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내게 향한 거였어. 정말 미안해. 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인환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매정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외로웠던 시간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견뎌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떠올랐다. 저도 힘들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매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미정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일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미정은 그 손을 꼭 쥐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늦었지만. 서진은 고개를 들어 시부모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버님, 어머님이 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울었다.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시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때 하루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며칠째 낫지 않던 기침이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서진은 당황했다. 하루야, 괜찮아? 기침이 안 멈춰요. 하루의 얼굴이 창백했다. 서진은 재빨리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다. 열이 올랐다. 병원에 가야 했다.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서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고인환이 나섰다. 우리 차 있어. 같이 가자.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빨리 가야지. 한미정도 거들었다. 서진아, 우리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자. 제발. 서진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급했다. 네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고인환이 운전대를 잡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 하루는 바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급성 기관지염이라고 했다. 심각하진 않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서진은 안도하면서도 자책했다. 진작 데려올 걸. 괜찮아요.
약 잘 먹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서진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어오는 동안 한미정이 할인이를 안고 있었다. 할인은 할머니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다. 우리 할인이 참 예쁘네. 한미정은 손녀를 내려다보며 웃었다. 고인아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프지 마, 우리 하루.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하루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고인안의 말에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재우고 서진은 시부모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한미정이 말했다. 서진아, 우리 이제부터라도 자주 보자. 아이들도 보고 싶고, 내가 힘들 때 우리한테 기대.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고인안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그 단어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부모가 돌아간 뒤 서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오늘 하루는 마치 기적 같았다.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일주일 뒤 하루는 완전히 회복했다. 기침도 멈췄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고인왕과 한미정은 그 사이 2번이나 집을 방문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예전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어느 날 저녁 한미정이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아이들 봐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고인환도 거들었다. 맞아. 내가 일할 때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있을 수 있어. 부담 갖지 마. 서진은 감동했다. 그동안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지쳤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가 미안하지. 한미정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아, 그때 장례식 날, 우리가 한 말들 기억하지?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기억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네. 정말 미안해. 우린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아들을 잃은 게 너무 아파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내게 향한 거였어.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오히려 넌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았던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잃은 것도 슬픈데,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은 또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고인아는 안경을 쓰고 책을 펼쳤다. 옛날에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한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진도 옆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2달이 지났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서진은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사장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해 시간을 더 늘려줬다. 수입이 안정되자 서진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 시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만났고 주말엔 함께 공원에 가거나 외식을 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할인이 꽃을 꺾어 한미정에게 건넸다. 한미정은 그 꽃을 받아 머리에 꽂아줬다. 우리 할인이 공주 같네. 할아버지도요. 하루가 고인아에게 민들레 홀씨를 불어 보여줬다. 고인아는 손주와 함께 홀씨를 날렸다. 소원 빌었어? 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루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웃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였다. 어느 날 저녁 고인왕과 한미정이 서진에게 제안했다. 서진아,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거 어때? 네. 우리 집 1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어. 거기 쓰면 되지. 아이들도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고. 서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 우리도 손주들 가까이 두고 싶어.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고. 한미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은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우린 가족이야. 한 달 뒤 서진과 아이들은 시부모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따뜻한 방이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마당을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 엄마도 좋아. 서진은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 봄꽃이 피어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서진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저녁 5명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한미정이 준비한 저녁상은 푸짐했다. 고인환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네, 아버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감사합니다. 서진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루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울지 마요. 응, 안 울게. 엄마 행복해서 그래. 저희도 행복해요. 할인이 씩 웃으며 말했다. 5명은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됐다. 시부모님과의 오해도 풀렸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 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우리 가족의 봄도 이제 시작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울렸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이 온 것이다.
서진의 인생에도 그녀의 가족에게도